자, 악기상은 좋지 않은 기상이야. 그러니까 네,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뇌우라는 게 있어. 네, 자, 뇌우는 번개를 동반한 비. 자, 그랬을 때 발생 조건은 뭐냐면 강한 상승 기류야. 자, 공기가 상승해야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강한 상승 기류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국지적 가열. 자, 국지적 가열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지역이 일부분만 아주 뜨겁게 가열이 돼. 그러면 그 주변의 공기도 뜨거워지지. 네, 그게 상승한다는 얘기야. 그 네, 다음에 두 번째가 저기압 중심인 곳. 그리고 세 번째가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리는 곳. 네, 자, 이럴 때가 뇌우가 발생을 해. 그러면 네, 뇌우가 발생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은 적은 단계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 기류만 존재해.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성숙 단계가 있어요. 네, 자, 성숙 단계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공존해. 그랬을 때 하강 기류 쪽에서 강한 비가 내려요. 아주 강하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멸 단계가 있는데 소멸 단계는 전체적으로 하강 기류만 존재를 해요. 네, 그리고 이 하강 기류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약한 비가 내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적은 단계에서는 이제 구름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기류만 형성이 되고, 자, 네, 이게 적은 단계. 그 다음에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 기류 쪽과 하강 기류 쪽이 있어. 그랬을 때 네, 하강 기류 쪽에서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는 거야. 자, 이게 성숙 단계.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멸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구름에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면서 하강 기류 전체에서 약한 비. 이게 소멸 단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 번개같이 동반하는 이 비가 뇌우라고 불러요. 자, 네, 그런데 이 상승 기류하고 하강 기류 쪽에서 있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상승 기류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빙글빙글 돌다가 뚝 떨어지는 게 뭔지 알아? 번개, 아니, 다시. 이게 우박이야, 우, 우박. 아, 자, 우박은 대기가 매우 불안정할 때 네, 잘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가 불안정할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일까? 봄이나 가을, 그렇지, 맞아요. 봄, 가을에 자주 발생을 해. 그러면 이 우박이 떨어지면 피해가 굉장히 많아. 네, 농작물이라든지 과수, 과일이야, 과일. 네, 비닐하우스 이런 데 구멍을 내버려.
과일에 우박이 떨어지잖아. 네. 그러면 과일이 잘 익었는데 우박이 떨어지면 떨어진 자리에 멍이 들어. 네. 그러면은 과일의 이 상품성이 떨어지겠지. 네. 이런 게 우박이에요. 악기상 중에. 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국지성 호우가 뭔지 보자. 우리는 이거를 집중호우라고도 불러. 네. 자, 국지성 호우라고 하는 것은 하루 강수량이 30mm 이상, 하루 30mm 이상이고 1시간이지 하루가 아니라 네. 1시간에 그리고 하루에 얼마? 80mm. 80mm 이상. 그리고 연 강수량의 몇 퍼센트? 10%. 10% 이상인 경우 우리는 이거를 국지성 호우라고도 불러. 자, 그러면 비가 1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내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네.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겠어? 홍수. 그렇지. 강한 상승 기류를 동반한 저기압이 통과할 때거든. 네. 자, 그리고 자, 저지대 침수. 물난리가 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리고 또 어때? 자, 산사태, 농경지나 가옥 등의 침수가 일어나고 산사태 잘 일어나지?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국지성 호우 때문에 나타나.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읽어봐도 돼. 네. 폭설. 자, 폭설은 시설물 피해가 일어나요. 네. 눈은 흘러가지 않지. 네. 그러다 보니까 약한 건물 피해가 일어나. 건물들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야. 네. 자, 그리고 또, 자, 겨울철 저기압이 통과할 때 폭설이 자주 일어나요. 네. 자, 겨울철 저기압 통과 시. 이때 자주 발생을 해. 그 다음에 또 강풍. 자, 강풍은 거기에서 보면은 14m/s 이상이 10분 이상. 14m/s 이상이 10분 이상. 네. 이렇게 불 때 나무가 뽑히는 현상들 나오지. 네. 그리고 건물 외부에 피해가 일어나죠. 네. 우리 간판 같은 거 달았을 때 간판이 다 떨어져 버리기도 하잖아.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강풍. 그 다음에 한파라는 건 알지? 네. 한파는 너무 추워가지고 기온이 안 올라가니까 막 그 수도관 같은 게 얼어 터지기도 하고 막 그러지? 네. 네, 이런 것들이 한파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없는데,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걸 뭐라고 불러? 쓰나미? 해일? 해일. 그렇지, 해일. 자, 해일에는 크게 자, 해일은 이렇게 돼요.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거죠. 네. 자, 근데 헤일에는 자, 만족이라 그래서 바닷물이 육지로 많이 들어오려고 할 때 만족이와 겹치면 피해가 더 커요. 네. 그 다음에 이 헤일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강풍 헤일 또는 폭풍 헤일이라고도 불러. 네. 이거를 폭풍 헤일이라고 부를까? 그 다음에 자 지진 헤일이 있어요. 지진 헤일이 이게 쓰나미가 되는 거야. 아, 그 다음에 황사 이렇게 나와 있지? 네. 자, 황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나 몽골의 건조 지역에서 황토 등이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요. 자, 상승 기류를 탔으니까 그 지역은 고기압일까 저기압일까? 어, 상승일이 그래, 상승. 고기야? 에이, 아니, 저기야. 저기압이에요. 상승하는 곳이 저기압이잖아. 저기압, 우리 뇌우에서도 배웠잖아. 강한 상승 기류 이렇게. 네. 저기압일 때 상승 기류를 타고 오른 후에 편서풍을 타고 이동을 해요. 네. 자,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다 우리나라에서 가라앉는 현상이야. 자, 우리나라에서 가라앉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압은 뭘까? 저기압일까? 고기압일까? 고기압이요. 여기에서는 그렇지 고기압이 돼야 가라앉지. 자, 네. 그래서 이 황사의 피해는 정밀 산업에 영향을 주고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눈, 코, 입에 호흡기 질환 같은 게 생겨요. 근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자,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산성비의 중화야. 자, 이런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악기상이 모두 끝났네. 네. 자, 그러면 그 뒤쪽에 일기예보와 기호 지난번에 보성이가 선생님 우리 일기 기호 배웠나요? 라고 했던 거 있지? 네. 그거를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지을 거야. 네. 자, 일기예보 순서를 볼까요? 자, 일기예보 순서는 현재 기상 요소를 관측을 해. 네. 현재 기상 요소라는 건 뭐냐면 기온, 습도, 풍향, 뭐 운량, 풍속 등등등을 측정을 해. 그 다음에 네. 그걸 바탕으로 현재 일기도를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예상 일기도를 작성을 해서 이 예상 일기도로 이제 일기예보를 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일기도에 들어가는 일기 기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동그라미에 큰 막대 뒤쪽에 이렇게 꼬리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관측소예요. 여기에서는 운량을 표시하고 왼쪽에는 일기, 오른쪽에는 기압, 그 다음에 요
긴 막대의 방향이 풍향. 그 다음에 요게 풍속 이렇게 돼요. 네. 자, 그러면 일기기호 중에 첫 번째 일기를 한번 보자. 점이 찍혀 있다. 그러면 이건 B야. 삼각형 위에 점이면 뭐겠니? 오, 비가 마구 내려. 네. 소나기. 아, 요거는 눈. 안개. 이렇게 표시되면 이게 뇌우. 이거는 태풍. 운량은 구름의 양인데 다 채워져 있으면 흐림을 나타내고 4분의 3이 채워져 있으면 구름 많음. 비가 오다가 비가 그치고 갠다. 그래서 갬. 네. 구름 조금. 맑음. 자, 풍향은 10분간의 평균값으로 따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불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네. 동풍이다 그러면 동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되겠지. 그리고 원래는 16방위로 표시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8방위로만 표시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풍속은 미터 퍼 세크로 표시를 하고 이것도 역시 10분간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깃발의 중간에 이렇게 막대가 달려 있으면은 2m per sec, 끝에 달려 있으면은 5m per sec. 요 깃발 모양이 25m per sec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조합을 하면은 나타날 수 있겠지. 네. 그리고 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 첫 자리부터 해서 앞으로 세 자리를 소수점 없이 표시하게 돼 있는 게 바로 기압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1기압이다 라고 하는 것은 1013.0 헥토파스칼이라고 하거든. 네. 그럼 여기 봐봐. 이게 소수점 첫째 자리니까 여기서부터 앞으로 세 자리를 소수점 없이 130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어요. 네. 됐니? 네. 자, 그 다음이 그 밑에 자, 우리 선조들이 일기 내일의 날씨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속담하고 몇 가지를 쭉 한번 배워보자. 저- 이거야. 저 기억까지만 잠시만 쓸게요. 써.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한번 이거는 이제
문제 푸는데 조금 도움되라고 하는 거고, 관천만기법이라는 게 있어. 자, 관천만기법은 하늘을 보고 내일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야. 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있지,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불어. 편서풍. 자, 네. 그러면 보성아, 편서풍은 네.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부는 바람이야? 어, 서풍이니까. 동쪽에서 서쪽. 에이, 풍향은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라 그랬어. 아, 서쪽에서 그래,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이. 동으로. 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바람이 1년 내내 서에서 동으로 부니까 구름이 네.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기 동진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기는 동쪽으로 진행한다 이런 뜻이야. 네.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 있었다.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야. 서쪽에 네. 있는 공기가 나를 지나서 동쪽으로 갈 거란 뜻이야. 네. 그러면 어느 쪽 하늘을 보면 내일의 날씨를 알 수 있겠어? 서쪽 하늘. 그렇지. 그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야. 우리나라 일기도 주변을 이렇게 해놓거든. 시험 네. 문제가 날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해봐. 자, 네. 근데 자 여기에 저기압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저기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게 네. 가고 이게 나야. 가 나중에 누가 먼저의 일기도일까 이렇게 묻는 거야. 아, 네. 그러면 누가 먼저겠니? 나요. 그렇지, 나가. 왜? 이 저기압은 서풍을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이게 편서풍이거든. 네. 그러니까 서쪽 하늘을 보면은 내일의 날씨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네. 이해되지? 네. 그러면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야. 아침 무지개가 떴다. 아침에 해가 동쪽으로 뜨지? 네. 그러면 서쪽에 무지개가 생긴 거야. 그러면 서쪽에 공기가 다 습하다, 물방울이 많다 이런 얘기거든? 아, 네. 자, 물방울이 많은 공기가 지나갈 때는 날씨가 어때? 흐려요. 흐리거나 비가 되겠지. 그 다음에 반대로 저녁 무지개가 떴다. 그러면 이건 동쪽 무지개인데, 자, 무지개는 서쪽에 태양빛이 잘 비춰야 되거든? 네. 그러면 서쪽이 맑음이야. 그러면은 어때? 그 맑은 날씨가 나를 지나갈 때는 맑아요. 맑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유난히 붉은 저녁 노을. 자, 서쪽 하늘에 노을이 너무 붉게 물들었어. 서쪽이 건조해요. 먼지가 많다는 얘기거든. 먼지가 많을 때 굉장히 이 노을이 붉게 물들어. 네. 그러면 서쪽이 건조하니까 얘가 지나갈 때 비 내리겠어? 아니요? 맑음이겠지. 네. 그리고 마파람. 이게 남풍이거든. 자, 우리나라에서 남풍이 분다. 이때는 서쪽이 저기압이고 동쪽이 고기압일 때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자, 보성아 어때? 서쪽에 저기압이 있어. 저기압일 때는 날씨가 맑아 흐려? 날씨가 맑아요. 에이, 또 틀렸어. 네. 아까부터. 이쪽은 안 해왔나 보다? 네. 문제도 아직 안 풀어서. 아직 못 외웠고 아직도 안 외웠구나. 그래, 이거는 시간 많으니까 우선 자, 흐리거나 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제비가 낮게 날아. 자, 비가 많이 온 날은 지렁이들 막 길바닥에 올라와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니? 네. 흐리거나 비예요. 지렁이도 피부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 날 같은 때는 얘네들이 땅속에서 기어 나와. 네. 그리고 물고기가 수면에서 숨 쉬어요. 자, 공기 중에 산소가 물속에 많이 못 녹아 있다는 얘기야. 네. 저기압이란 얘기예요. 그곳이. 저기압이니까 흐리거나 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종소리가 유난히 멀리까지 잘 들린다. 어떤 산에 절이 있다고 보자. 절에서 종을 치는데 이 종소리가 어느 때는 잘 들리는데 어느 때는 안 네. 들려. 네. 자, 그럴 때 멀리까지 잘 들리잖아? 그럼 이걸 꼭 네. 알아야 돼. 일교차가 작은 날이에요. 일교차가 작은 날은 흐릴까 맑을까? 어, 흐리거나 그래요. 비예요. 자, 네. 일교차가 큰 날. 감기 조심하라 그러지 일교차가 큰 날. 네. 그게 왜 그런지 봐봐. 아침에 해가 안 뜨면은 쌀쌀한데 해가 뜨면은 굉장히 더워. 네. 그날이 맑은 날 아니야. 네. 그래서 일교차가 작은 날은 흐린 날이다. 이런 걸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달무리 해무리가 진다. 여기서 달무리 해무리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권충운 때문이야. 권충운은 어느 전선에서 만들어졌지? 건축은, 아직 안 해왔으니까 온난전선의 접근을 의미해요.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이슬비가 내려. 그래서 흐리거나 비가 내리더라. 이게 바로 달무리 해무리가 진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 내일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